예, 안녕하십니까. 타워입니다. 오늘은 도덕경 10장을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경 10장은 먼저 본문을 한번 보시죠. 일단은 10장은 해석은 많은 분들이 또 2장도 조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없는 현학적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해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조금 그래도 제일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것으로 제가 풀이한 거를 일단 올려놨습니다. 뭐 일일이 제가 모든 것을 설명할 시간은 없고 여기서 중요한 주제가 뭔지만 제 포인트만 웬만하면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은 이제 보면 재형 백보일 능무리오 정기치유 능영아호 척제혈람 능무자호 애민치국 능무지호. 일단 이 구절을 해석을 해보면 여기 지금 재형 페폴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그 술 찌꺼기 있죠. 일반 찌꺼기를 이렇게 보면 그걸 손으로 내가 이렇게 뭉쳐보려면 뭉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그거를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전기치유 능형야호. 이것도 이제 보통 우리 애들 발버둥 치는 애들을 이렇게 물론 힘 있는 분들이야 이렇게 꽉 안을 수 있겠지만, 근데 그렇게 그런 애를 이렇게 잘 보듬어서 안을 수 있는 그런 힘으로 안 된다는 얘기를 여기서 지금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적재하는 무죠. 쓸고 닦고 아무리 자기가 이제 잘 닦아도 거기 가만히 보면 어떤 흠이 있을 때는 이 세상에 완벽하다는 건 없다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노작해서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구절이 재밌는데, 애민치고 백성을 사랑하고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데 알림이 올 수 있겠냐, 능모지호. 여기서 지자는 알릴 지자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이게 지금 이제 나라를 통치한다는 거, 통치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다스리고 있다,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 과거를 보나 지금을 보나 항상 그런 걸 하는데 말없이 이게 진정한 뭐라 그럴까요? 정치라는 것은 말없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는데 그걸 뭐 공치사할 이유가 없는데 공치사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은 제가 뒤에서 따로 설명을 해드릴 거고, 천문계압 능무자호. 요것도 이제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 천은 하늘천이 아니라 임금천으로 했습니다. 임금이 문을 여는데 열는데 이게 공격한다는 얘기죠. 성문을 공격하는데 한 방에 이렇게 성공하는 경우는 없다는 얘기죠. 모든 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어떤 성문을 공격하는데 한 방에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후퇴가 있을 수 없죠.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아주 명백사달 능무희요. 이것도 재밌는데 그게 지금 벼슬아치들의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하는 행태가 여기서 이 말 뜻에 충분히 나오죠. 자기가 만약에 벼슬을 하는데 뭐라 그럴까, 이 권위 의식이라 그럴까, 그런 게 없을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취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자기가 무슨 명예가 있는 것처럼, 권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음. 그래서 이제 뒤에 말이 생지, 축지, 뭐 생이 분류, 위 불시, 장이 부재, 시 현덕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는 지금 모든 건 때가 제가 이제 지금 넣어놨는데, 때가 되면 모든 건 자연스러운 거는 그렇게 흘러가고 이제 여기 생겨나는 흘러가는 거죠. 흘러가고 흘러갈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도 이런 비슷한 구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거죠. 자연스러운 건 어떤 억지로 한다는 말을 안 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장이 부재, 자기가 낫다고 해도 주관하지 않는다. 이를 일컬어 현덕이라고 한다. 제가 이제 현덕을 여기서 풀이하기를 이해할 수 있는 말, 제가 볼 때는 겸손이라고 해놨어요. 그렇죠. 겸손이 필요합니다. 현덕. 겸손함이 필요한 거죠. 이 구절에 대해서는 왜 이 10장의 주제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현덕과, 어, 통치하는 데에 대해서 이제, 이게 지금 노자께서 조금 아주 뭐 돌려서 이제 얘기를 하신 거죠. 비유로. 이 지금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은 억지로 한다고 그래서 될 수가 없다는 얘기를 이제 계속 설명하는 거죠. 자기가 아무리 한쪽으로 열심히 하고 한다 해도 모든 것은 완벽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 얘기를 다른 말로 이제 여기서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지금 시스템적으로 정부, 경찰, 법률 이런 것들이 여기에 지금 독소라고 나오는데 이게 독소인지를 모르죠. 현재로 봐서는 필요악이죠. 필요악인데 그 필요 없이 우리가 모든 사람이 모두의 이익이라는 건 모두의 선함이죠. 이 문제가 이 정부, 경찰, 법률 이게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우리는 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를 위한 게 아니라 일부 아니면 90%의 사람 이 것들은 뭐라 그러니까 이 앞에 그 노자가 설명하는 거는 그 모두를 위해서 모두를 위한 이익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90%, 그러니까 10%의 희생자가 나온다는 거죠. 그거는 좋지 않다는 거죠. 그 희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좋은 시스템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10%를 희생하고 90%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시스템이죠. 우리 다수죠. 지금 51%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투표가 지금 현재 그런 식이죠. 51% 다수가 51%가 위해서 그런 걸 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권력을 잡죠.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해서는 낙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절대 이 행성에서. 그것이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의 문제점은 바로 그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큰 문제점이 지금 하나가 있는데 제가 이 얘기는 따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지금 현대에도 우리는 복종이 문제예요. 복종의 문제. 그 복종이나 순종한다는 거죠. 어떤 통제 시스템에 이게 우리가 겪었던 문제가 나치즘이라고 아시죠? 나치즘. 이 나치가 어떻게 그런 흉악한 짓을 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는 그 독일 국민들이 그거에 복종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히틀러와 같은 사람,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리석은 히틀러 같은 사람, 광기스러운 사람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들에 순종하기 때문에 이런 세상의 문제가 우리 계속 문제가 생기고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지금 제가 많이 이제 제가 구조를 갖고 있어요. 볼테르가 아주 꼭 집어서 얘기했죠. 어리석은 자들이 숭배하는 사슬로 이런 것이 우리 자유를 억압하는 우리를 노예화시키는 사슬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지금 현재. 앞에 경찰이라든지 정부라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를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사람들이. 정부라든지 법률이라든지 그것이 그렇죠. 그럼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그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아니, 완벽하지 않은 거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건데 그거를 왜 그거에 따라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진짜 바보 같은 얘기죠. 너무나 바보 같은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의 통제, 그런 통제, 그 정부의 통제나 그런 것서부터 복종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모든 사람들이 현재의 문제점은 복종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노예 때문에 이런 노예 근성이라고 그러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노예 근성에 지금 안주하고 있는 거죠. 이 노예 시스템에 안주하고 있는 거죠. 그 일부의 사람들만 자기 엄청난 부를 누리면서 자기만 많이 기쁨을 차지하는 거죠. 황당한 거죠. 예전에 누가 현명한 사람이 누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 왕이 지금 그러니까 일반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요새 국회의원이나 뭐 대통령이 맛있는 걸 뭐 쇼도 하긴 하겠지만 가끔 자기가 맛있는 걸 먹어요. 그 가난한 사람이 얘기하죠. 나도 먹을 수 있다고. 나도 그거 좋아하는데. 그렇죠. 그게 정답입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해야 돼요. 왜 대통령이 됐다 그래서 국회의원이라 해서 그 사람들이 맛있는 걸 먹고 그래야 됩니까? 그게 그게 민주주의예요? 그거는 민주주의가 아니죠. 이걸 진짜 많은 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어째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위에 그 국회의원이라든지 어떤 의원이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우리를 밑에 사람들이 국민이 다수에 있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 도움을 줘야 돼요. 그 사람들은 그걸 왜 자기가 누립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나치즘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체주의입니다. 근데 이거를 깨닫지 못해요. 많은 분들이. 황당한 얘기죠. 이거는 노예 시스템이죠. 그게 어떻게 정당한 민주주의입니까?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참으로 어리석죠. 우리는 진짜 민주주의 착각에 빠져 있어요. 너무나 황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통제하는 사람의 미덕을 꼭 필요로 하는 것이 뭐냐. 제가 왜 현덕을 겸손이라고 했는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에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있는데, 라엘께서, 마이테라 라엘 분이 극성의 영상, 그러니까 여기 나오죠. 모든 인간이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논리는 사랑, 겸손, 비폭력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죠. 이거에 반대되는 거, 겸손의 반대말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공치사? 자기 자랑? 뭐 그런 거, 자기만을 위한 거, 명예? 그런 것들이겠죠? 그런 거에는 논리가, 폭력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무슨 논리가 있습니까? 거기는 논리가 없어요. 거기서 그거를 논리적으로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나는 그런 분들은 야만이라고 보는데, 야만인. 일문 학자라는 분들이 가끔 그런, 아주 비논리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진짜, 그러니까 폭력을 합리화하거나 이런 비겸손한 것을, 사랑의 미움이라든지 질투라든지 그런 거를 갖다가, 합리화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합리화할 내용이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노작께서 이 현덕이라는 걸 왜 말씀을 드리냐. 이 겸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구절을 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앞에 구절도 제가 이제 왜 얘기하냐면 이것도 이거 이거 참 너무나 자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다리는데 알림이 없을 수 있겠는 자기 공치사가 없이 이걸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금 형태를 보면 알죠. 아주 딱 보죠. 왜 국회의원들이나 대통령 맨날 자기 공치사 하는데 바쁘죠. 자기의 수치를 숨기는데 바쁘고 이게 무슨 정치입니까? 그게 한심하죠. 한심한 얘기입니다. 진짜 너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어리석은 자들이 자기의 치부를 숨기고 어리석음을 숨기고 조금 하는 거에 대해서 공치사 하는 거 그것이 어떻게 이건 겸손도 없고 그건 진짜 사랑도 없는 거죠. 자, 이 구절은 제가 볼 때 노자께서 너무 중요한 내용을 제가 얘기한 것 같아요. 노자께서도 자, 삥 둘러서 그때 이 시대에 이걸 구절을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별로 없었겠죠. 현재 이 구절은 진짜 너무 와닿는 구절이라고 제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0장 해설은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